이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제 회계 스토리에서 나오는 친구들 있죠? 4명이 다 모였습니다. 앞에 내용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이번엔 4명이 만나가지고 자, 짜장면집, 중국집을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중국집을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4명 짱구, 번호번호, 포로리, 너브리 얘네 넷이서 4분의 1씩 돈을 내고요. 자본금을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중국집을 차렸어요. 짱구 반점. 짜장면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요, 얘네가 서로 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너가 배달해라, 너가 주방에 들어가라, 난 그냥 계산 카운터면 하는 사장을 하겠다. 서로 그래서 알겠다. 그럼 우리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1년씩 돌아가면서 사장을 하고 그 회사를 우리가 운영을 해. 대신에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성과가 좋으면은 그 사장인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는 거야. 오케이, 콜. 오케이, 콜. 그거 더블로 가. 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뭐 이렇게 쭉 해서 맨 처음엔 짱구가 사장, 그 다음엔 번호번호가 사장, 그 다음에는 너부리가 사장, 그 다음에는 포로리가 사장, 그 다음엔 다시 짱구가 사장, 그 다음엔 번호번호가 사장,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장님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별개일 수 있어요. 주주가 앉혀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해달라고. 나 회사는 차렸는데 난 전문 경영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으로 경영하는 당신이 좀 해주쇼.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게 되면은 당신의 월급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짱구는요 이 회사의 지금 주인인데 그런 경우는 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 성적표를 좋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이서 수타를 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 뽑는 기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1월 1일에 2020년 1월 1일에 면 뽑는 기계를 사기로 했습니다. 면 뽑는 기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면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얼마인지 봤더니 기계값이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이에요. 근데요 이거를 하나를 사면은 5년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정도. 5년 후에는 이게 보통 망가지더라고요. 수명을 5년으로 봐요. 그리고 이 5년 후에는 이거 기계, 면 뽑는 기계 더 이상 면을 뽑을 수는 없긴 한데 이거 그냥 고철 갖다가 팔면은 고철 값으로 한 2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자, 내용 이해되셨죠? 이거를 2020년 1월 1일에 가서 샀습니다. 짱구가 사장일 때 가서 샀네요. 오케이. 어차피 우리 중에 면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면을 뽑아야 돼. 그래서 저 기계 320만 원짜리 처음에 필요해. 오케이, 알겠어. 사자 다 동의했어요. 자, 1년마다 평균적으로 자 100만 원씩의 이익이 난다고 봅시다. 매년. 근데 첫 해에 짱구가 이걸 산 거예요. 2020년 1월 1일이면 짱구가 사장일 때잖아요. 짱구가 사장일 때 32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짱구만 마이너스 220을 벌었고요. 2020년에. 딴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번 거예요.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자, 얘네들은 그래서 성과가 잘 나와가지고 보너스를 받고 짱구는 보너스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이걸 샀기 때문에. 짱구 열받죠. 야, 이거 나 혼자 하려고 산 거야? 우리 같이 하려고 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 써? 5년 쓰잖아. 맞아. 그러면 5년 동안 받는 사람들은 이거 나눠서 320이니까는 5년에 나눠서 다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말 없죠. 맞는 말이죠. 5년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알겠어.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바꿨어요. 320만 원 나누기 5를 하니까는 얼마예요? 64만 원씩 골고루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골고루 다들 공평하게 나왔어요. 36만 원씩 매달 버는 걸로. 다 이해해. 맞아. 그게 맞지. 그런데 이해되시죠? 5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36만 원씩 1년에 36만 원씩 남는 걸로 해서 다 똑같이 됐는데 5년 되니까는 자, 이 기계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쓰게 돼가지고 또 기계를 사긴 사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기계를 갖다가 몰래 팔아서 고철값 20만 원을 받아왔어요. 누가? 5년째 되는 누굴까요? 번호가요. 그래서 번호는 가만히 앉아서 기계 저거 갖다 팔고 플러스 2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되게 억울하죠. 아니 왜 너는 갑자기 20만 원을 그냥 벌었어? 고철값 저거 벌어서. 야, 그거 고철 우리 지금 다 돈 부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네가 가져. 일로 내놔. 우리 다 그만큼 다 한 거 아니야. 그것도 고철값도 다 여기서 반영을 하자라고 합니다. 아니 고철값 20만 원을 5로 나눌 바에야 야 차라리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5로 나눌 바에야 야 차라리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이거 기계 사서 5년 쓸 거 알잖아. 고철값 한 20만 원 나올 것도 지금 알잖아. 그럼 300만 원을 5로 320만 원을 5로 나누지 말고 300만 원을 20만 원 어차피 이건 돌려받을 거니까 3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300만 원 가지고 5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맞네. 똑똑하네. 해서 나누기 300만 원 나누기 5에서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60만 원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만 원 남잖아요. 그 20만 원은 20만 원짜리 지금 고철 어떻게 된 거죠? 기계 320을 5번 60만 하니까 300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계 장치는 2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20만 원을 갖다가 20만 원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나는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20만 원을 갖다가 고철을 줬는데 20만 원을 받았으면 아무런 이익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60만 원씩 나눠가져서 우리 40만 원씩 돈 번 걸로 하자 해서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고 다시 와서 또 중요한 부분이나 체크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1 감가상각비의 의의 유형자산은 본래 사용 목적에 이룰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회사의 영업활동이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미치지 마세요. 이러한 유형자산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 그리고 비용을 한 번에 먹지 말고 수익 나올 때 비용, 수익 나올 때 비용, 수익 나올 때 비용,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5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가 됩니다. 320만 원이 또는 300만 원이 바로 짱구가 샀을 때 그때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나눠가지고 유형자산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용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으면 114페이지로 오시면은 감가상각비의 결정 요소예요. 자, 감가상각비 지금 이 60이라는 거 요만큼씩 나눠 갔는데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요 내용이에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320만 원을 나중에 20만 원 돌려받을 거니까 20만 원을 나누고 5년 동안 나눴어요. 왜 5년으로 나눴어요? 이 5년 쓸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오케이, 다 하셨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자산의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300만 원 나누기 5 했어요. 그쵸? 300만 원 나누기 5. 300만 원 어떻게 나왔다고요? 300만 원 어떻게 나왔다고요? 내가 취득한 원가, 이거 기계가 얼마예요? 320만 원. 얘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에서요. 고철값을 뺐어요. 빼기 고철값. 근데 고철값이라는 거는 나중에 남아있는 가치라고 해서 우리 유식한 말로 잔존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300만 원을 우리가 나눠서 5명이서 넣어놔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인 금액이다 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나 있는 내용연수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쓸 거라고 예상되는 그 기간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및 정률법 있네요. 이 외에도 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우리 시험에선 정액법이나 정률법만 물어봐요. 자, 정액법 또는 정률법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요 건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정액법을 사용하는데요. 건물을 짓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을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거 건물이 지니는 가치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건물은 그냥 건물이고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무실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법에서 20년에 걸쳐서 똑같이 사용한다고 봐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정액법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기계장치 면 뽑는 기계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5년 동안 똑같이 쓴다라고 보는 것처럼 하라. 이게 바로 정액법입니다. 비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똑같은 금액만큼. 자, 근데요 저런 방법 말고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는요 240만 원짜리고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입니다. 자, 이거는요 2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2년. 자, 제가 샀어요. 2년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한 달 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아니야 해서 한 달 만에 제가 240만 원 내고 샀는데 2년 쓴다고 그러면 난 230만 원에 팔면 되겠네. 한 달 썼는데 해서 230만 원에 여러분들께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240만 원에 사서 2년 동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쓰고 나서 팔았으면은 230만 원, 10만 원 깎아줬잖아 하면은 사시겠냐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고나라죠. 중고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막 엄청난 댓글이 달릴 거예요. 24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저 2년 쓸 건데 한 달밖에 안 썼으니까 230만 원 받을게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전원을 켜는 순간 바로 중고품이 돼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영을 하면 이게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거겠니? 좀 처음엔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엔 천천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정액법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률법이에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똑같은 효용을 다 누린다고 봐야지. 정액법입니다. 솔직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체감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썼다고 그래서 한 달만큼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액법과 정률법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밑줄부터 치고요. 114페이지 감가상각비의 결정 요소. 자, 별 표시해 주시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방법 그거 다 묶어 가지고 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기억 감가상각 대상 금액 제목 밑줄, 그리고 니은 내용 연수 제목 밑줄, 디귿 감가상각 방법 제목 밑줄.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뭐요? 정액법이랑 정률법. 그 외에도 생산량 비례법, 내용 연수법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액법이랑 정률법이고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정액법이랑 정률법을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벌써 반은 알고 계세요. 뭐? 우리 하나 했던 거 정액법. 어떻게 해요? 정액법은요. 똑같이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저거 기계장치 할 때? 취득 원가에서요. 320만 원에서요. 빼기. 내가 나중에 고철값, 잔존가치를 뺀 20만 원을 뺀 3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저걸 사용할 5년 동안, 즉 내용연수 동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해야 될 감가상각 금액, 감가상각비가 나왔습니다. 아래 115페이지 정액법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금액 320만 원 빼기 잔존가치 고철값 2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자, 밑줄 칩니다. 맨 아래 박스 위에 문단. 만약 직접 자산을 감소시켜 표시하면 신규 취득한 자산과 감가상각 후 감소한 자산의 구분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 감소시키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의 감소를 간접적으로 표시한다. 자, 간접적 별 표시,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회계에서 싫어하는 게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회계는요. 직접적으로 금액을 까는 걸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 취득원가 32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요. 320만 원이라고 적어놨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60만 원을 줄였어요. 왜? 60만 원어치 썼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320이 아니라 이젠 260이라고 적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러면요 이렇게 많이 적으면요 기계장치 260만 원짜리 새 거 샀네 라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얘기하자니 대손충당금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형자산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지금 나오는 기계장치도 마찬가지로 기계장치는 원래 32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를요 1년치 썼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감가상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된 금액은요 얼마예요? 1년 차니까는 60만 원이에요 라고 적어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이 320만 원짜리 샀는데 60만 원 감가 1년 썼구나. 60만 원어치 사용을 했나 보다. 그래서 260만 원 정도의 그 값어치가 남아있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기계장치 320만 원에 사실은 60만 원어치 썼어요 라는 꼬리표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자산을 감소시켜 표시하면은 신규 취득한 자산과 감가상각 후 감소한 자산의 구분이 어려울 것이다. 그쵸? 320만 원이라고 표시하던 거를 또 260만 원이라고 또 표시하니 새 건가 보다. 260만 원짜리 아니죠. 320을 60만 원짜리 쓴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320을 260으로 직접 까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꼬리표를 사용해서 계정을 사용해서 자산의 감소를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정액법은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정액법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